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이렇게 야윈 대표의 모습에 저절로 눈물이 났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식장을 찾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 안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인물 바로 조홍천 의원이죠. 명단 체크 못마땅하다고 하더니 오늘 단식장을 찾아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흉기 난동의 자해 소동까지 이재명 단식장 명단 정치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2주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 종교, 시민사회 원로들의 걱정과 만류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 누가 말린다고 멈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식 16일째 현 상태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합니다. 이상 의료진의 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표시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제로는 모시고 가긴 어렵다라고. 네, 어제 오전 국회에서는요. 이재명 죽는다라는 한 지지자의 신고로 119가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떠난 이 단식 천막에서는 저녁에 흉기 난동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한 50대 여성이 쪽가위를 휘둘러 출동한 경비대 2명이 다쳤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고 여권에선 이 쪽가위 테러의 근본 원인 민주당의 동원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또 다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라고 밝힌 신원 미상의 70대 남성이요. 커터칼을 들고 휘두르다 제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 대표실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남성 방호과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라 여기 계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놓으시라고! 팔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자, 지원! 야, 지원 요청해, 빨리 지원 요청! 자, 뒤에 분 같이 오신 분들 좀 잡아주세요. 저기 뒤에 파란색 모자 제압해주세요. 그놈들은 좀비지 사람이 아니야. 그런 놈들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하는가. 응? 네, 이렇게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곁으로 밤낮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삭발식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위원장 릴레이 단식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삭발이 이재명을 살리자!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 아까운 머리를.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 적신호가 커질수록 민주당의 공세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 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이제 진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친명계는요, 체포동의안 통과되는 일 절대로 없을 것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입니다. 흉기를 들고 죽이려 덤비는 강도에게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는요. 이순신 홍범도 장군과 유관순 열사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그림도 한 장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 지지자와 당내의 분위기, 당 대표가 단식장을 찾은 사람들의 명단을 신경 쓴다는 이야기, 이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양경수 의원님도 같이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저기가 있는데 당직으로는 한준호 의원님 당직 대표로 여기 안 써서 몰랐어요. 계속 이거 당직, 동조 단식 명단을 관리하신 거죠?
이제 노랗게 사람이 많거든요. 그때 일종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이름 안 해놓고 그냥 그런 분도 계셔서 좀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이렇게 야윈 대표의 모습에 저절로 눈물이 났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식장을 찾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 안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인물 바로 조홍천 의원이죠. 명단 체크 못마땅하다고 하더니 오늘 단식장을 찾아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오늘 열릴 재판이었던 대장동 관련 재판도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구속 만료로 풀려난 김만배 씨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자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가 과거에 남긴 유서를 첨부해 구속 필요성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동석 전 행정관님, 일단 국회 흉기 난동 사건이 연 이틀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도 그렇고 어젯밤 여성도 그렇고 작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을 만나겠다 면담 요청을 하고 신분증을 내고 국회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상황 안전한가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뭐 국회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사실 국회 밖에 경외 지역은 사실 이런 뭐 검문 검색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부 의원회관이나 본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문 검색 절차를 실행을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게 미처 이렇게 찾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국회 내 경호 인력도 대폭 강화가 됐다고 들었어요. 아, 이번 사건으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경호 내가 이렇게 강화가 됐다 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 자해 소동 이 남성이요 혈서를 쓰려고 자신의 엄지손가락 칼을 댔다라고 합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 스스로를 다치게 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묻긴 좀 어려워서 그대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혐의가 있을까요? 이제 원래 자해라는 행동 자체가 타인한테 상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또 타인을 이제 위협하는 행동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만 자해라고 이제 하고 이제 자해의 경우라 할지라도 외형은 자해인데 사실은 그 주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협을 해서 어떤 목적을 쟁취하려는 혈서를 쓰겠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해를 하면서 뭐 나랑 안 만나주면 뭐 내가 자해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된 목적이 본인 자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협을 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범죄가 이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협박죄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혈서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해를 한 것인데 과연 이게 뭐 혈서를 쓰려고 진짜 그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을 해서 뭔가 이제 해악을 고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위험한 어떤 물건을 휴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에 흉기 난동 사건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신정은 부의장님. 하지만 이재명 대표 단식 쉽사리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건강 상태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의료진은 중단을 요청했는데 본인은 멈추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근데 이번 이재명 대표 단식은 YS DJ 때와는 달리 명분이 없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조건 없는 단식이었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놓고서 단식을 했으면 거기 조건에 충족했을 때 단식을 그만둘 명분이 있는데 애초 처음 시작부터 그 구체적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나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죠.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후쿠시마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가 지금 나설 거라고 하는 것은 다들 다 회의적으로 보죠. 그런 조건 없는 단식이라는 명분을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구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찌 보면은 진짜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이송되는 상황만이 유일한 출구 전략처럼 보이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을 두고서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따끔하게 좀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까지 내몰고 이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또 국민의힘의 충성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계속 언급했지만 네. 국민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11개월 넘게 수출은 점점 급감하고 긴축 재정을 한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예산들은 다 깎아버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없는 정치를 하는 이 상황에서 단식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왜 김무성 전 대표가 YSDJ와 비교를 했을까요? 저는 그걸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법 리스크와 체포 동의안. 이것을 포기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가결시켜 주시고 내가 감옥에 가서라도 이 단식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여주신다면 저는 YS와 DJ 때처럼 국민들이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부의장의 의견까지 들었고요. 이동석 부행정님.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 현장 방문한 의원 명단을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김기현 당대표가 오늘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해달라 요청했지만 방문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당 대표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찾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결국에는 더욱더 큰 명분이 여당 대표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둘의 만남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뭐 단식을 중단하는 그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처리수 오염 문제에 대한 단식이다. 근데 저는 국민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는 이유, 결국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이 실제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늦춰지는 미뤄졌죠. 그런 과정도 보시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